네, 전국에 계신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깔끔한 멘토 설춘환 교수입니다. 이제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고 있다. 이제 2018년도도 여러분 벌써 3월을 지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봄도 왔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는 또 일 이런 것들이 또 잘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이 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본인이 얼마만큼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또 하느냐라고 하는 점이 또 삶의 질 측면에서는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매 절차에 대한 전반을 한번 훅 훑고 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또 여러분 약간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략적으로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테일한 건 하지 않고 그냥 총괄적인 부분을 한번 쭉 훑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경매 절차도 자, 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뭐 판결문이나 뭐 근저당권 이런 걸 받았는데 그래도 채무자가 돈을 안 주니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한다. 1월 1일 날. 그랬더니 그 법원이 그래 경매하자 라고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하고 통상 다음 날 about 경매 개시 결정이 된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한 1월 3일 정도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줄여서 경매 등기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경매 등기가 되면 이제 경매 신청한 채권자하고 경매를 당하는 채무자한테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법원은 집행관한테 현황 조사를 해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현장에 가서 말 그대로 이제 현황을 조사해 오는 거예요. 예.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왜 점유하고 있는지, 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아파트 경매 들어갔으니까, 또 이 상가 경매 들어갔으니까 뭐 배당 요구를 해라, 뭐 해라 이런 것들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하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법원은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해오라고 한다.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경매할 때 여러분 매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초 매각 가격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파트 또 경매당하는 이 상가, 이 오피스텔 관련해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당 요구 종기를 또 주는 거죠. 이 배당 요구 종기는 한 요 정도 타임에서 정해질 것 같은데 그 날짜를 좀 이렇게 뒤로 주는 거죠. 그래서 3월 20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한다. 얼마 전에 제가 운영하는 그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1년 투자 클럽 반 학생들을 데리고 영등포 구청에서 멀지 않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 경매로 45건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임장을 갔는데 아쉽게도 한 여자분이 저도 이제 벌써 이제 큰딸이 대학교 3학년인데 거의 그 정도 나이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경매 때문에 왔냐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이 이제 5천만 원 보증금인데 배당 요구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났는데 그래서 좀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배당 요구 종기일 기한을 좀 연장해 달라고 하는 법원에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45개 관련해서 한 10가구 이상이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어쨌거나 통지를 좀 못 받았다. 어떤 좀 특별한 또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서 이야기는 좀 약간 애매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법원에다가 얼른 좀 잘 신청해 봐라. 개인이 하기 어렵다면 뭐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잘 섭외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하면 좋겠다. 원래 배당 요구 종기를 갖다가 이제 연장해 달라라고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뭐 이를테면 내가 해외에서 이제 얼마 전에 정말 들어왔다. 또는 뭐 천재지변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통상은 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있고 나서 그로부터 이제 한 2, 3개월 있다가 첫 매각기일이 열린다. 첫 매각기일. 그 다음에 매각기일 날 낙찰되면 좋지만 유찰되면 또다시 매각기일. 낙찰되면 일주일 있다가 매각 결정기일. 낙찰이 매각 허가 불허가 일주일 안에 또 즉시 항고. 허가에 대해서 즉시 항고 없다면 다음날 확정이 되면 이제 돈 내라고 하는 거죠. 한 달 정도 시간을 둬가지고 돈 내면 좋고 돈 내면 또 그로부터 한 달 있다가 통상 이제 배당기일 어떤 곳은 뭐 한 달, 한 달 반, 2달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상 법원에서 이제 정형화되게 가야 되는 절차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안 나가니까 인도명령. 이런 것들은 이제 낙찰자가 특별히 별도로 해야 되는 거지. 법원은 1번부터 14번까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것은 별도로 낙찰자가 이제 어떤 절차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통상 1번부터 14번까지 가는데 지금은 뭐 한 9개월, 16일 걸린다고 하지만 실무 통계는 약 한 1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018년도인데 여러분 2013년도 사건이 있는 거죠. 예, 얼마 전에 저희 소액실전반의 한 학생이 전라도의 광주시 4층짜리 근린주택 경매 물건이었는데 2013 타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2013년도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5년이 지났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뭐 절차가 좀 정지되었다가 새로 나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매 절차 뭐 꼭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념은 좀 파악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대충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꼭 암기 내지는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빠른 시간 내에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여러분 화이팅!